서양의 제국주의가 식민 지배를 위해 선교사들을 앞세웠다면 일본의 경우는 주로 학자들을 앞잡이로 이용했습니다. 일본은 한일합병 이후 조선인을 동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조선 총독은 조선을 통치하기 위해 통치 지침서를 제작했으며 조선의 땅과 인구, 문화와 역사를 찾아 조사했죠. 1908년 조선연구회가 설립되면서 본격적으로 조선에 대한 연구가 시작됩니다. 조선연구회의 설립 목적은 조선에 대한 모든 것을 마치 현미경으로 보듯 낱낱이 조사하는 것이었으며 조선을 올바르게 지도하고 조선의 계몽을 돕고자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연구회는 대부분 역사학자, 민속학자, 인류학자들로 구성되어 있었죠. 한편 연구원들은 1919년 3.1운동을 기점으로 조선인의 마음을 파악하기 위해 수많은 기사와 팜플릿, 논문들을 집필했습니다. 일본의 민속학자들은 1936년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2박 3일간 한국 서해 도서 민속을 공동으로 조사하여 다도의 여행 각서를 출간합니다. 이 보고서는 조선의 민속을 종합적으로 연구한 연구소로 지리, 사회, 민속, 건축, 인구 등 넓은 시야에서 종합적인 조사가 기록된 것이었죠. 조사에 참여한 이들 중 대표 시부자와 케이조는 일본 문화인류학의 아버지로 불리던 이로 일본 실업계와 정계에서 활약하며 민속학에 꾸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가 직접 무비 카메라를 통해 조선의 생활 민속을 촬영했고 생활 도구와 고문서 등을 수집했죠. 일본인 연구자들은 목포, 수도, 낙월도, 허사도, 임자도, 지도순으로 움직이며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수도에서는 공동우물, 민가, 복식, 제사를 낙월도에서는 공동우물, 복식, 생활도구, 어업활동, 신앙, 민속놀이 등 섬 주민의 생활상을 조사했죠. 허사도에서는 민가, 복식, 생활도구를 임자도에서는 주민들의 노동에 대해 조사를 했습니다. 지도에서 역시 민가, 생활도구, 신앙, 복식, 혼인, 장례, 연중 행사 등에 대해 조사했죠.
특히 임자도 소속의 섬 타리섬에서는 타리 파시에 대해 자세하게 조사했는데요. 파시란 어장에서 중개인들의 생선을 사고 파는 바다의 시장을 의미합니다. 어장과 어업의 근거지로 볼 수 있는 것이었죠. 파시에서는 생선과 어구를 판매하고 어선을 수리하는 등 어업에 관련한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여관, 음식점, 이발소, 목욕탕, 술집까지 있을 정도로 그 규모가 컸습니다. 한편 파시에서는 접대와 같은 향락적 영업을 하는 곳도 있었는데요. 이들은 파시가 열리는 곳을 따라 함께 움직였습니다. 서해의 3대 파시로는 흑산도, 위도, 연평도가 대표적이었습니다. 이 밖에 제원, 칠산, 나궐도, 송이도 등 크고 작은 파시들이 형성되어 있었죠. 파시는 우리나라 서해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문화로 세종실록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문헌에서 파시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었지만 자세한 조사를 통해 기록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인 학자들이 실시한 조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었죠. 이처럼 일제강점기 일본의 연구자들은 조선에 대한 모든 것을 연구하고 조사하며 기록했습니다. 그 시작이 조선에 대한 지배를 위한 것이라는 점은 명백한 사실이며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1930년대 조선의 섬 주민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에 대해 알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 하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